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검찰이 장장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면서 결론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도 내내 후폭풍이 있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장외투쟁까지 준비하고 네, 예, 11월 2일 날 11월 2일 김건희 아하. 여사를 불구속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고 네. 각종 범죄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규탄 집회를 뭐 아마 시내에서 열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열 것 같네요. 야, 근데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다라고 그 뉴스가 이재명 나오더라고요. 당 대표가 새롭게 당 대표에 연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네. 개최되는 대규모 장애 집회고 또 아하.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이 이번 집회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네. 뭔가 여름보다는 큰 그런 방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가 돼서 11월에 이제 표결한다고 하는데 제 표결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이 분노,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된다. 리얼미터 조사도 보면은 근데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심리적인 탄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야당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 안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좀 파편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모아내는 저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정호 의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정치인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에요. 음.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려면 국민들의 여론을 또 모아야 되는데 또 그 모으는 역할은 또 정치인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게 약간 그 맞물리는 듯하면서 또 고유의 영역이 또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흐름은 지금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흐름은 이제 전 더 강화될 거라고 봐요. 그 속에서 저는 민주당은 민주당의 일을 또 시민사회나 여론을 모으는 일은 또 여론을 주도하는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창구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쪽에서도 좀 더 이게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는 좀 일어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특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특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때도 레거시 언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얻어낸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미완성형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을 했던 검찰과 레거시 언론들이 저는 권력을 가져갔다고 보거든요. 이번 탄핵은 검찰에 기댈 수가 없어요. 그 검찰이 권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하. 완성형 탄핵으로 이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 주권을 기반으로 한 완성형 탄핵으로 이번에 좀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과거 탄핵 사례를 우리가 참조는 하겠지만 이번에 국면은 저는 완전히 다르게 저는 그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이제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게 지금 무혐의 되면서 여기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탄핵의 시작점, 뭐 시동을 걸 수 있는 그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주 대변인 이번에 이제 검찰의 결정을 보면서 또 상당히 분노하고 폭격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땠습니까? 근데 그런 수사라는 게 네. 일단은 수사 증거를 모으고 이런 수사 행위를 해야 되는데 검찰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압수수색을 안 해놓고는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지 안 해놓고는 청구했다 그러고 또 브리핑에서는 청구했다 거짓말하고 나중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또 아니 그럼 그렇게 그래요. 얘기하던데. 이제 뭐 코바나 콘텐츠 후원 네. 관련 조사를 할 때 수사를 할 때 영장 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했다. 아 그러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영장 청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안 보였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핸드폰이든 자택이든 압수수색을 해서 네. 증거물을 확보한 이후에 그래도 거기에 증거가 없었다. 그러면 수사 결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뭔가 좀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웠겠구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예 그냥 아무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아니 뭐 반려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청구조차 안 해놓고는 우리가 아무리 수사를 해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한 증거를 못 찾겠다. 그러면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죠.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수사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마치 이제 순한 양처럼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저 4시간 브리핑 그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님 변호인들이 와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딱 보고 깜짝 정말 놀랐습니다. 이 진짜 우리 야당 인사를 예. 구속하고 기소할 때 보면요, 진짜 어떻게
압수수색하냐면요. 예. 이 야당 인사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한 일주일 열흘 한 달간 잠복을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리고 만약에 그 압수수색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 좀 자기네들이 뭐 이상이 있고 뭐 네네. 내용이 없다 그러면 증거 폐기했다고 구속영장 바로 쳐버립니다. 언론 플레이하고. 아니 그런데 극과 극이네요, 극과 극. 김건희 여사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순한 양이 되느냐.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뭐 검사들이 뭐 와가지고 뭐 검사 죽었네, 살았네, 뭐 이러면서 네. 검찰의 뭐 그런 자긍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2%서 검찰 게시판에 막 도배를 하고 막 비난을 하고 막, 맞아요. 막 이랬던 게 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조용해. 그러니까 이 검찰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그동안 그런 민주적 통제를 하려는 그 민주 정권에 반항하고 대항하고 이랬던 모든 태도가 모두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거지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게 명명백백히 이번에 밝혀졌다. 사실은 아직도 검찰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완전히 그 이권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 네. 지금 국민보다 무서운 게 윤석열,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 진짜. 국민은 알기로 그냥 개떡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김경목 검사라고 있어. 예. 김경목 검사. 그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하고 예. 핸드폰 반납했던 그 김경목 검사. 완전 친윤 검사예요. 음. 이번에 저기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발표한 그 검사도 네. 정말 친윤 중에 친윤 검사거든요. 김경목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2%의 민주 정권,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반항했던 그런 검사예요.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 홍위병 이런 사람을 데려다 수사시키고 친윤 검사 데려다 도이치모터스 자기 배우자 수사하는데 제대로 된 검사 결과가 수사 결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오죽하면 예. 그 김건희 여사의 시동생 네. 한동훈 대표도 이건 좀 아니잖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근데 예. 우리 검찰 폭격기시니까 예. 저희가 이제 같이 프로도 많이 하지만은 서로의 또 영역은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들으면서 동의가 되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 검찰에 대한 폭격도 하시지만 저는 이제 이 보수의 종말 속에서 보수 중에서도 이 검찰 보수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게 검찰 보수. 또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아하. 이제 검찰청을 때리시지만 저는 검찰 보수 여길 때려야 된다. 검찰 보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여의도 당사 쪽으로 이제 폭탄을 지금 실어 나르는 셈이죠. 네. 근데 이번에 검찰 서초동에서 발표한 그 조상원 차장 검사가 발표한 내용, 그러니까 이창수의 오른팔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요, 주가 조작 사안에 대해서 거의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 수준의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 읽어보면요, 자 법조인들이 혀를 찹니다. 혀를 차요. 아니 변호인 의견서도 그렇게 쓰면 변호사로서 진짜 자괴감 들거든요. 그래요. 자괴감이 들 때 그 왜냐면 정도예요? 변론은 안 할 수는 없고 네네, 누구든지 네. 뭐 변호받을 그 헌법상 권리는 있으니까.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검사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자괴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검찰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기대도 없어서 실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 이슈를 가지고 사실은 뒤집어져야 정상인데 네. 이게 민심이 들끓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의료, 안보 이게 이제 3대 위기거든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고 네. 그 다음에 저는 하나 이제 그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불꽃이 딱 예, 튀기는 예, 트리거. 튀기는. 트리거는 저는 검찰 쪽 이슈보다는 네. 뭐 연계될 수도 있지만은 예. 이런 이권 내용들이 저는 구체화되게 증언이 되면서 전 국민들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요. 이번에도 창원 산단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해먹었는지. 그렇죠. 명태균의 제2, 제3의 만행들이 네, 네. 튀어져 나오거나 예. 아니면 제2, 제3의 또 명태균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데드덕과 맞물려서. 아하.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런 이권들에 관련된 부정부패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라고 했던 것과 좀 그렇게. 유사한 장면들이 좀 연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만 우리가 계속 때리는 거 가지고는 네. 기대가 없어가지고 좀 실망도 약하지 않나. 좀 그런 상황으로 거기에 보여집니다. 이제 일단은. 국민들 분노할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이권에서, 예. 오늘 국감 현장에서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국에 있는 오빠들이 다 들고 일하지 않을까.
오빠들 지금 오빠들 화나지 화나죠. 않습니까? 우리 오빠라는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이제 보수 영역에서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인규 오빠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잖아요. 매주. 살짝 설렜습니다. 아니, 못 듣는 거 이제 보수에서는. 괜찮아 신인규. 아 괜찮아. 저 표 예매했습니다. 10월 26일 야탐역 앨리스. 7시 예. 앨리스 앨리스 예매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잘하셨어요. 가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보수의 네. 종말이 아니라 일단 오빠의 종말이에요. 오빠의 종말. 아유 큰일 났어. 아 슈퍼챗의 오빠의 종말 안 종말도 돼.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슈퍼챗의 예. 종말. 슈퍼챗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저희가 방송을 끝낼 수가 없어요, 못 여러분들. 끝냅니다 이러면. 네. 신인규 우리 인규 오빠와 지호 오빠를 위해서. 성남 오빠 종말 됩니다. 네, 지금. 성남 오빠 큰일 났습니다. 예. 네, 정호 오빠도 있으니까요. 한번 살려주십시오. 박인 오빠. 정호 오빠는 참고로 배가 안 나왔습니다. 네, 정호 오빠는 날씬합니다. 배가 안 나온 오빠입니다. 인규 오빠는 배 많이 나왔습니다. 날씬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새 오빠들이 아니 있으니까. 오빠의 종말 아닙니까? 오빠의 종말 막아주기 정의의 위해서. 종말, 오빠의 종말, 뭐 지금 다 종말되고 있어요 지금. 네, 박인호 사라지지 않게 여러분들 슈퍼챗으로 많이 살려주시고. 이렇게 가면 사라질 위험성이 높아지는. 아좀 살려주십시오. 박인호 폭격기가 뜨다가 이제 기름이 없어가지고 지금 활주로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활주로 걷어내면요, 저희는 절벽에 뜰수 없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저랑 김지호 대변인 아. 항상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다음 주 볼 수 있을까? 다음 주에 또 봬요. 아니 네, 우리의 아유. 밀당을 오픈하셨군요. 네, 아, 아유. 절방합니다, 절방.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사안 이번에 이제 무혐의 결정하면서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신문 사설 보니까 검찰은 끝났다 이렇게 제목을 오, 한겨레에서 뽑기도 그렇죠. 했고 강력하게 쓰셨더라고요. 이문정 검사는 검찰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유지할 이유가 없고요. 아니 예. 검찰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은 공무원이니까 세비를 네. 받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음. 지급받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네. 권력기관으로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그 권력을 음.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요. 아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지 맨날 죽은 권력, 맨날 네, 그 네. 야당 권력만 수사하면 그게 수사가 됩니까? 하하. 살아있는 권력, 집권 여당과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또 그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하라고 우리가 세비로 월급을 주잖아요. 우리 돈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돈인데 예. 세금 왜 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검사들 배불려주고 자기들 소고기 사 먹으라고 네네. 특활비 주는 겁니까? 아하. 아니 본인들의 존재 의의와 가치와 목적을 상실해 버렸는데 네. 검찰이란 조직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되면. 그럼요. 그러니까 근본적 의문이 지금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이 검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있어서는 변호인처럼 활동하잖아요. 아니, 밥값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만 있으면 되죠, 변호사들. 로펌이에요, 로펌. 김건희 로펌, 서초 로펌입니다. 서초 김건희 로펌 돼 있다. 한 200여 명 되는 친윤 검사들이 네. 대한민국 검찰을 망쳤다. 검찰을 죽였다. 그냥 아니 열심히 그러면 일하는 그 분들 2,800명은 많은데. 뭐 하고 있습니까? 2,800명 뭐 어디 휴가 갔습니까? 2,800명은 그냥 수사관이죠. 그냥 아니 시금시금 검사인데 공무원. 예. 검사인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조용하죠. 아, 뭐 하고 자빠진 겁니까? 이럴 때 목소리를 내서 네. 자정을 못하면 음. 아 이거는 뭐 해체의 운명으로 가는 거죠 뭐. 그래요. 뭐 하고 자빠져 있습니까?